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학기부터 겨울 방학에 걸쳐서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다 하던 것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됨으로써 경험을 했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경험은 뭐냐면 번역에 대한 거였어요. 예전부터 막연하게 번역과 번역가는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특수 분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 멀티링구얼 한 사람들, 그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자체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이해와 대화를 도와주는 거. 근데 그 자체로도 대단하지만 전문 인터뷰, 우리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홍보하거나 수상할 때 옆에 그, 통역가 그분 너무 유명하셨잖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분도 그렇고,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문학을 번역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그 번역이라는 걸 하려고 하면은 먼저 한국어를 영어로 바꾼다. 그러면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둘 다의 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관련된 한국 문화, 영어에 관련된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이거 물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지난 학기 이걸 하면서 딱 하나 경험했던 게 뭐냐면 흑백 요리사의 셰프 에드워드 리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제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게 돼서 보게 됐는데 그 영상에서 이분이 어떤 인터뷰를 하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위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표현 앞에 나온 표현들은 다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표현들도 다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 단어만 몰라요. 그런데 음식 자체를 제가 알면은 짐작이라도 하겠는데 먹어보는 그 영상 속에서 먹어보는 음식 자체를 제가 모르니까 그 부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발음만 찾아가지고 그 부위를 찾아보니까 뭐 이게 뭐 그 부드럽고 뭐 그 약간 뭐라고 했더라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안에 영상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처럼 언어만 아는 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언어와 문화, 양쪽 언어와 양쪽 문화의 그 충돌 없이 충돌은 덜 하면서 물 흘러가듯이 그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또 언어와 문화에 대한 그 양쪽 언어와 양쪽 문화에 대한 이해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번역가도 글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글을 쓰는 기교, 글을 쓰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또 그거를 전달을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대단한 번역가들도 비평을 받아요. 특히 어떤 분이냐면 저는 잘 모르지만 우선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분이 한강님의 책과 신경숙님의 책이니까 아니 한강님의 책을 말씀드리면 채식주의자 그 영어 번역본이 더 베스테리언이고 번역가는 영국의 데보라 스미트 씨예요. 그분도 채식주의자 그 영어 번역 때문에 약간의 그 비평을 좀 받으셨어요. 원본과 다르다. 하지만 이제 그분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그분이 물론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번역을 했지만 결국 본인은 충실하게 작가의 그 원래 의미를 원래 효과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번역가들의 그 번역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원작자와 많은 대화와 미팅과 상의를 통해서 번역본이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이 데보라 스미스 씨는 채식주의자가 2007년에 나왔는데 채식주의자도 번역을 했고 그리고 2011년에 나온 그 히라버 시간 그릭 레슨이라고 하는 책도 다른 사람과 같이 번역을 했고 지금 한강님의 책, 또 다른 한강님의 책, 여러분이 아시는 소년이 온다, 휴먼 엑스도 데보라 스미스가 단독 번역하셨고 2016년에 흰, The White Book도 데보라 스미스 씨가
단독 번역을 하셨어요. 이걸 봤을 때는 데보라 스미스 씨의 번역에 대한 것을 한강님이 존중을 한다는 거죠.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저런 걸 봤을 때 번역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 데보라 스미스의 그 채식주의자, The Vegetarian 영어 버전이 약간 원본과 다르다라고 해서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은 그 작품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구절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거는 2013년에 나오는 어떤 학술지인데 윤선경 님이 쓰셨어요. 잘된 번역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양한 복수의 잘된 번역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번역도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 번역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 번역이 좋고 어떤 부분에서 저 번역이 좋고 뭐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번역 자체가 뭐 잘못되었다. 물론 형편없는 번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경험을 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사실 한국에도 글을 잘 쓰시는 작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에세이면 에세이. 그리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은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오르셨다가 어, 그냥 오르시기만 하고 결과는 없었지만 한강님이 그 노벨 문학상 작년에 수상하신 게 처음이 됐죠. 그런데 이 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을 받은 얘기는 그만큼 그 노벨 문학상 그 심사위원회들까지도 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번역본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어 문학을 얘기하면 한국어로 된 문학이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한국 시장을 넘어선 시장, 세계 시장까지 이렇게 크게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데에는 또 다른 기교가 있더라고요. 작가가 단순히 잘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번역가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언어와 양쪽 문화의 충돌을 피해가면서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번역가의 힘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제가 얼마나 보편적인 관심사에 해당되느냐가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 시장 넘어서 굉장한 그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보편적인 관심사, 빈부격차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다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신경숙님의 엄마를 부탁해도 이렇게 한국 시장을 넘어서 세계 독자들한테까지 퍼질 수 있게 된 것이 어떤 가족의 어떤 분해를 다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강님께서 그 노벨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이 단순히 뭐 한두 개의 책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분의 어떤 글을 쓰는 힘도 굉장히 대단하시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강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게 된 데에는 그 한강님이 쓰신 책, 특히 뭐 채식주의자도 있지만 휴먼 엑스, 소년이 온다와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 We do not part, 광주 학살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그 사건을 이 주제로 해서 쓰신 거잖아요. 뭐라 그럴까? 어떤 이데올로기 차이로 해서 생긴 전쟁과 어떤 다툼으로 해서 많은 희생이 생기는데 거기에 꼭 연루되는 것이 정말 순수하고 저, 저도 어떤 정치색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완전히 그 북한식의 공산주의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정치색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일반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단순히 희생을 당한 걸 떠나서 그분들이 희생하고 돌아가신 걸 또 넘어서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겨진 사람들의 어떤 희생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정말 표현을 잘 하셨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도
어떤 보편적인 관심사가 아닌가. 그런 관심사를 다뤘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독자들에게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건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책들이, 문학 책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잘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책들의 영어 번역본들도 있었는데도 최초로 한국 문학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우리 이 신경숙님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책이에요. 영어 제목은 Please Look After Mom인데요. 어,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번역본 출판사의 마케팅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존의 한국 문학 그 번역본 출판사들에 비해서 신경수님의 이 엄마를 부탁해 책의 그 번역 출판사는 어디냐면, 제가 문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랜덤 하우스의 지사인 크노프라고 해요. 이 크노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 혹시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작가를 아세요? 사실 저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그 하루키의 그 책 리스트를 봤는데, 제가 읽은 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많이 들어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번역책을 전담했던 출판사예요. 그래서 출판사의 힘도 무시를 못한다. 그리고 아까 번역가의 힘도 얘기했지만 그 번역하는 단계에서 출판사의 색깔, 그 출판사가 원하는 색깔을 맞춘 번역가. 그래서 편집자의 그 개입도 조금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우선 큰 생각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에 어떤 것들이 관련되는지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